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부동산 기초 비밀과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또 편집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들을 좀 들었어요. 어렵다. 그게 제가 잘못 가르치는 방법인가. 제가 티칭을 배운 사람인데 제가 매몰됐던 게 뭐냐면 돈을 받았는데 좀 더 정말 획기적이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스킵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부동산 왕초보에 대한 방향성과 공부 방법, 투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놓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이 부동산 기초 강의, 정말 IMF 하면 부동산 기초 강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소문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잘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더 크게. 지금 보면은 부동산 왕초보의 방향성에서 이거를 헷갈려 하세요. 두 개. 내 집 마련을 먼저 해야 되는지, 투자를 먼저 해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는 거주와 투자를 분리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앞에 대학생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너무 쉬우면 너무 쉬울 것 같으니까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 부동산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예전에는 내 집 마련을 위주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제 나이 또래나 그 전에 투자를 한 5년 전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5년 전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투자를 한다는 건 이거는 수익의 측면이 되게 강한 거고 이거는 거주의 안정이 강한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학교 4학년 이제 예비 직장인이라면 어디에 살아야 될까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20, 30대라고 했지만 이렇게 연령층이 내려오게 된 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이 수익이라는 측면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예전에 제 수업을 들었을 때 거주하고 투자 좀 분리하세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데 지금은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야 될까? 거주가 먼저인가 투자가 먼저인가, 이게 왕초보들의 방향성을 이거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잡고 가야 됩니다. 내가 두 마리 토끼 잡을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세금하고 대출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가려요? 죄송해요. 이쪽으로 갈게요. 감사해요.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산토깨비님 감사해요. 그래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내 집 마련은 거주의 안정이고 투자는 수익이에요. 수익. 그런데 이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언제 수익이 나기를 원하는 건지 그거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자마자 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은 되게 기대를 해요. 내가 사자마자 가격이 올랐어. 1억이 올랐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부동산은 사자마자 오르는 건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돼요.
이 2년이란 세월이 바로 세금이라는 측면이에요. 세금이란 측면. 기억해야 돼요. 내가 2억 주고 샀는데 바로 5천 올랐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수익률에 빠지면 또 안 돼. 내가 2억짜리를 샀는데 2천 주고 투자를 했는데 4천이 올라서 200%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금이 빠져야 되는 거죠. 부동산에선 세금이, 그러니까 주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년이란 세월이 지나야지만 조금 된다는 거. 세금이 바로 팔면 조금 그 양도세,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띄어가는 게 크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냥 보편적으로 2년이란 생활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아, 난 내 집 마련이 목적이야. 이게 30대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되고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지금, 부모님하고 집을 산다거나, 그 집이 필요 없는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로 간다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가는 건데, 이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1주택자로 남겠느냐. 1주택자로 하고 나는 모든 것을 이제 끝내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에 저까지 이제 공부하러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떤 내 집 마련하고 투자를 이렇게 같이 이제 병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2주택, 일시적인 2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1주택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한 주택 갖고 있으니까 조금은 그래 상승해도 그것은 네가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주택을 가졌을 때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일시적이라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두 주택을 만약에 매수를 해도 시간차 공격을 해서 비과세로 해서 양도세, 그러니까 수익을 두 개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요게 조금 주요했죠. 주요했죠. 그리고 사실 다주택자로 가면은 지금 문제가 세금하고 대출이 되게 문제고요. 법인도 마찬가지로 세금하고 대출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하고 법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문을 생기는 거지. 그 사람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왜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디렇게 가져가겠느냐. 지금 정할 수가 없어요. 왕초보들이 방향성이 어디 있어. 야, 너 지금 예비 그 직장인인데 너 지금 월 200 벌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자산을 이제 불리기 위해서 종잣돈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데 보면은 최종 목표가 수익이죠. 당연히 수익인데 여기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강남 집을 사면은 되게 수익이 되게 높을 것 같지만 아까 수익률 얘기했잖아요. 그 수익률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강남을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강남에 보면은 이게 조금 세금하고 대출하고도 또 관련이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거 복제를 했어야 되나? 잠깐만요. 여기다 쓸 수가 없어서 여기서 안전자산에다가 써야 될 게 뭐냐면 똘똘한 한 채라는 거죠. 최종 목표가 똘똘한 한 채 또는 수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왕초보의 방향성 지금 나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다 하고 싶지. 다 하고 싶은데 처음에 우왕좌왕할 거예요. 저도 법인 안 내다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냈거든요. 이게 수익률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됐고
여러분들은 채수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어떤 얘기냐면 한두 개는 이렇게 가는데 진짜 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채수가 많다고 해서 수익이 이렇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여러 개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요즘 상가,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여러 가지 것들의 부동산이니까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포트폴리오가 이게 막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만약에 사회초년생이라면 또 집을 못 사지만 만약에 집을 샀다고 쳐요. 갭 투자로 해가지고 5천 갭 투자로 해가지고 뭔가를 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해요. 그럼 비과세를 해치지 않는 상품, 아까 말했던 오피스텔을 껴넣으면 되는 거고 아파트를 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 채 인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포트폴리오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초보의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세금과 대출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세금하고 대출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출 공부라는 게 있었을까요? 세금 공부는 있었지만 대출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예 모르니까. 가용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채팅창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초보들의 방향성이 그렇다고 하면 왕초보들의 공부 방법을 제시할게요. 그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왕초보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면 부동산 뉴스를 듣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부동산 책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읽는 능력, 그러니까 읽기가 잘 안 돼 있어요. 워딩을 잘 못 읽은 거예요. 이번에 공지를 올리는데도 조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워딩 그리고 읽기 능력을 조금 키우는 거, 그리고 스스로 찾아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찾아보는 거. 요즘 사람들 잘 안 찾아본다는 얘기. 알려줘도 여러분, 왜냐면 우리는 지금 유튜브에 너무 익숙해진 생활을 할 거예요. 저도 2배속으로도 또 많이 보거든요. 놓치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집중하는 시간, 몰입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왕초보의 공부 방법 중에 3가지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읽기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검색하면 요즘에는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옛날에는 공부하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왕초보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부동산 뉴스는요, 여러분들이 뉴스하는 그 뉴스 체크하는 방법을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강의할 때 이제 뉴스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뉴스 중에서 예전에는 가짜 뉴스하고 그 다음에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게 조금 아주 주요했지만 지금은 뉴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뉴스 큐레이터도 있고 정리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아침마다 방송하시는 파숑의 세상 답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뉴스가 시세 뉴스는 맞질 않아요. 왜냐면 올랐더라 하면 벌써 올라져 있어요. 내렸더라 하면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 중에서는 가릴 것은 가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데 그게 이제 왕초보들이 이제 가야 되는 방향성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아, 유튜브에 다 있는데 뭐하러 책을 내요? 책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리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부동산 책이에요. 책도 추천하는 책을 넣어드릴 거예요. 책을 모르는 거는 용어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키워드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적어 놓던지. 그러다가 그 독서는요. 저는 이제 다른 책은 몰라도 재테크 책은 금방 봐요. 진짜 금방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책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쉬운 책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자신만의 키워드를 조금 알아야 돼요. 부동산은 특히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방향성 중에서 이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딱 나오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신만의 용어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유세가 되는데 재산세하고 별도로 주택의 고가주택이나 많은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합산해서 그것을 세금으로 매긴다. 이게 지금 종합부동산세. 제가 설명한 것들에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풀어야 되는데 어렵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거의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많습니다. 신속통합기획도 여러분 새로운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야 어떻게 알아야 돼서 올려드렸지만 정작 그거의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엄청 세세하게 풀어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뉴스나 책 안에 키워드가 많습니다. 키워드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실 응원을 해주셨던, 공감을 누렸던 분들한테 다 제가 이제 또 한번 날 잡아서 제 책이 나오면 책에 대해서 공감 누르신 분한테 다 블로그 이웃을 다 해요. 그러면 양질의 저는 그렇게까지 블로그 이웃을 하지 않은데 그 블로그 이웃을 해서 공유를 해서 계속 정말 엄청 양질의 블로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면은 조금 깊게 하나는 파야 되면은 저는 부동산 책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뉴스를 얹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공부해서 블로그나 카페로 가서, 근데 카페는 요즘엔 별로 이렇게 좋은 양질의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블로그들이 이제 개인적인 것들로 하니까 블로그를 이게 좋은 정보들을 모으는 사람들을 그 이웃 등록을 해놔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많이 놓쳐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제가 내보내기로 해서 나로 보내긴 하는데 또 막상 보지도 않아. 저도 그래요.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지금 올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2배속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계속해서 샤워를 하는 기분이죠. 지금 샤워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이제 한동안은 몰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몰입의 시간은 한 번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직장에 다녀서 너무 바빠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잠시 쉬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일정하게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스마트 튜브에 빠숑님의 세상 답사기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책은 주말마다 보고 이렇게 조금 정해놔가지고 어떤 일정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띄엄띄엄 공부하다 보면 더 힘들어요. 이게 부동산 공부가요. 진짜 띄엄띄엄 공부하면 힘들고요. 만약에 5를 주면 5가 나오고 10이 주면 10을 줘서 저는 부동산 공부가 너무 좋아요. 왜요? 되게 정직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수익이 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요즘 뭐 강의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강의는 제가 저 솔직하게 이제 저 이거 강의 들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강의 듣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꼭 필요하다면 그 강의를 듣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데 휩쓸려서 나 지금 저거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그래서 듣는 경우에는 저는 1년 동안 강의 노예였어요. 뭐 다 들었어요. 없어서 거의 없어가지고 경매 강의만 있어가지고 경매 강의 2개 상가 강의 뭐 그렇게 들었지. 정규 강의로 들으니까 1년 내내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 막 10주 강의 막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으니까요. 경매 강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도 내가 진짜 나는 필요하겠다. 나는 이걸 좀 더 알고 싶다. 이럴 때 강의를 들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강의를 듣는 게 강사와의 유대관계 때문에도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니까 사실 저를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 방향은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하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번에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 임장이라는 허들을 넘는 거. 임장을 하는 걸 되게 부동산 들어가는 게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집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을 하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집 가까운 곳에 가서 그리고 하다못해 뭐 친정, 그 다음에 시댁, 그리고 친구 집, 그리고 특히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상사. 그 사람이 왜 거기 살았는지를 궁금해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하세요. 가까운 곳.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어디예요? 지금 살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지역 분석 해드릴게요. 어떻게? 저는 그냥 다트처럼 탁 던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가 집중적으로 해도 전화도 무서워해. 괜찮아. 봐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부동산 소장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궁금해서 오거나 근데 공부하는 것처럼 너무 하면 힘들죠. 손님이잖아요. 반가운 거죠. 그런데 봐봐요. 부동산 소장님이 하루도 아니고 뭐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본단 말이야. 눈빛만 보면 알죠. 여러분들이 장사하면 알잖아요. 옷 장사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이 옷 살 건지 안 할 건지 다 안다면서요. 저는 예전에 그냥 엄마 집 갔다가 이제 추리닝 입고 이제 갔다가 동탄 신도시 그냥 아무데나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뭐 브리핑 좀 해보고 막 뭐 이렇게 하다니 사장님이 되게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몇 개 살 것 같아요? 딱 그랬죠.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면 5개 사요, 사장님. 빨리 좀 브리핑 좀 잘해주세요. 딱 그래요. 그래서 기분 좀 불친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이제 그날의 기분도 그렇겠지만 아니면 그렇게 되니까 얘기하면 무시하면 그 옆에 가세요. 저는 이제 뭐 부동산에 갈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분들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집을 사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나 많이 살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무시하고 그런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살 사람처럼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안 살 사람처럼. 안 살 사람처럼 보여서. 안 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러다 사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자. 자기 집 앞에서부터. 집 앞에 친한 부동산 하나는 있어야죠. 전월세를 넣은 거네. 그러면은 이렇게 요즘 어때요? 전세 잘 나가요? 매매 어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이 친해지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선물 주듯이 그렇게 하면 가까운 곳부터 이거는 뭐랄까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뭐 임장활동에 요령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부동산 소장님이라면 어떤 손님을 좋아할지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요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이 가야 돼요. 저도 맨 처음에 떨렸죠. 떨리고 막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어떻게 옆집 바로 옆에 가서 옆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못 들어가겠어 못 들어 가슴 떨려 미안하잖아 당당하게 들어가야죠. 옆에 사장님 옆에 갔는데 이런 물건 그러니까 그렇게 물건을 이렇게 막 공유하시면 안 되고 옆에 갔는데 제가 마음에 썩 드는 물건은 없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만이 갖고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많이 다녀야 돼, 여러분. 요령이라는 건 없어요. 요령이라는 건. 도매상은 아니고요. 도매상을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왕초보들의 공부 방법 중에서 임장 기록이에요. 여러분들은 임장 기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그래도 제가 기록했던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거를 한번 오픈해 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에버노트라는 게 2014년도부터라서 사실 이게 워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임장 기록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임장 기록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거의 안 올려시고 옛날에는 제가 막 엄청 막 푸시를 해서 임장 기록을 막 안 하면은 안 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자체가 임장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큰 보배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쌓이고 되는 거죠. 그래서 왕초보의 방향성과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왕초보들의 투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왕초보들이 투자를 잘하고 싶은데 어려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어요. 조급해짐. 이건 100% 조급해져요. 왜냐하면 조급해. 엄청 조급해.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하는데 우왕좌왕 하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 부동산이 왜 어려운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부동산에 가서 다시 알아봤다가 부동산에서 혼났어요. 매도자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많은 곳을 가서 휘젓고 다니면 안 되고요. 그 부동산이 가격을 올렸다라는 건 그건 핑계예요. 만약에 부동산에 갔는데 매도자한테 전화해서 집 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건 아닐 거예요. 가격 혼나지 않아요. 자기한테 안 와서 혼난 거야. 딴 데 가서 혼난 거야. 그럴 때는 여러분 매도자한테 전화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죠. 매도자한테 전화는 진짜 가격을 딜할 때 해야지.
근데 집을 보러 갈 때는 만약에 매도자가 사는 집을 계속 가면은 손님이 많으면 매도자가 이거 손님이 많나?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화하면 안 되죠. 전화하면. 여기가 오산입니다. 오산. 오산에서 지금 보면은 오산역 인근에 우남주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우남주공. 우남마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지지구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숨김하면 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평형은 여러분 국민평형 8사로 놓으시면 돼요. 8사로 놓으시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8사로 나서 제일 비싼 게 우남주공 2단지란 말이에요. 이게 왜 비쌀까?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그래도 왕관 씌워줬으니까. 근데 여기 4.6인데 5.2억인데 여기가 5.2억. 여기 우남주공 4단지가 오산시청 인근이고 그래서 잠깐만 국민평형이니까 조금 더 줄여봐요. 우남주공 4단지가 더 비싼 거를 보는 거예요. 봐봐요. 왜 못 사는지, 왕초보들이 왜 못 사는지 봐봐요. 부동산은요, 우상향이 이렇게 가질 않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야, 오산이? 이러면서 야, 거기 지금 몇 년 동안이야? 이거 지금 16년이구나. 여기 16년. 야, 16년 동안 안 올랐어. 16년 동안 안 올랐어. 3년을 해볼까? 16년 동안 계속 안 오르다가 안 오르다가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하다가 못 사는 거지. 여기 때 샀으면 갭 2천에 2억 주고 산 게 지금 5억이 됐어. 대박이죠. 12년 동안 16년 동안 안 오른대요. 16년 동안. 이 에너지가 엄청 이건 에너지가 차 있는 거지. 원래 그냥 새우깡 가격이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인플레이션이 얘가 이 에너지를 계속 머금고 있다가 치솟는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코브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래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내야 돼. 그리고 견뎌야 돼. 16년 동안 안 오른 데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니까요. 그러면 언제 사냐? 이런 거를 2번, 3번 겪으면 야, 잔말 말고 사.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못 사는지 알겠죠, 왕초보들. 급격하게 올라요. 이게 서서히 오르면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이 급격하게 왜 올라요? 딱 물어보신다면 그게 바로 부동산 가격의 비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못 사. 지금 원주 한번 가보자. 원주도 센트럴파크 무실동이 원래 원주에서는 좋은 동네예요. 여기 혁신도시도 당연히 좋고, 그런데 무실동이 이제 여기 안에서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비싼 거 한번 눌러봐요. 이러잖아요.
코인 같아요. 코인 같아. 그래서 못 사는 거야. 봐봐요. 또 올랐다 또 떨어졌어. 이게 올랐다 떨어졌어. 야, 원주 안 올라.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거 배우는 게 부동산이라고. 근데 괜찮아. 한 번쯤, 두 번쯤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살 수 있다니까. 너무 그런 걸로 자괴감 느끼지 마요. 인생 길다니까. 인생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걸 어찌 알아? 이걸 어찌 알아? 왜 모르는지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죄송해요. 이쪽으로 갔어요. 죄송해요. 저 얼굴 지울까요? 얼굴 가릴까? 또 흥분해서 그래요. 오른손이 이렇게. 이건 더 심해. 원주 올랐다가 내렸어. 그리고 올라. 누가 사? 너무 일찍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들어가도 안 되고. 아이고 거제. 거제 수월 힐스테이트. 이것도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졌다가 이제 이게 최고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 오르는 거. 왜 못 사는지 알겠죠? 급격하게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못 사는 거예요. 진입하지 마세요. 초보자들은. 선진입 누구 하고 들어가도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있고. 그게 바로 컨설팅이지. 이 컨설팅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완전히 컨설팅의 역사를 하면은 엄청 많이 봤죠. 그냥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돈 보내고 등기가 오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오늘 어떤 블로그 봤더니 뭐 전세 나가면 어떤 전세 나가면 살 것 같다. 뭐 어떤 전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체감을 하죠. 이번에도 공시를 내고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대출에 조금 정지가 됨으로써 약간 이제 유동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막 전세 입자가 나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 입자를 구해야 되거나 입주하는 물 중에 전세를 못 맞춰서 잔금이 무리가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힘들면서 힘들어하는 투자자들도 봤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또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초보들이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에서 어려운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아주 간단하죠.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죠. 근데 수요와 공급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냐면 뭐냐면 수요. 이제 봐봐요. 여기는 수요. 수요야. 수요는
여기서 이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공급은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얘기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수요를 흔드는 거, 수요를 채우는 거, 수요를 빼는 거, 그걸 생각하는 거죠. 수요에서 그 지역의 수요를 뺏기는 게 뭘까? 아니, 수요를 채우는 게 뭘까? 일자리가 채우죠. 그 실예로 일자리가 채우는 것 중에서 그때 분당이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분당이 채워지죠.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분당이 그렇게 계속해서 치고 갈 수 있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일자리가 되게 강하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수원에 있으면 수원에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 그런데 저 남편이 삼성전자니까, 근데 삼성전자로 해서 다 수원에 사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일자리인데, 그러니까 분당하고 판교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거기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거야.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사는 건 땡큐야. 근데 내가 서울에 살면서 수원에 이제 일자리로 돼서 수원에 내려온다? 이런 거까지는 뭐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엄청난 수요를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야말로 정말 수요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장표로 설명하고, 제가 청약의 신이고 제가 청약 경쟁률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타는 거를, 대구에 대해서 예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근데 경쟁률에서 어떤 허수를 빼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경쟁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또 되게 중요하고, 허수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야. 끌고 오는 거죠. 사람을 끌고 오는 거죠. 사람을 끌고 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4호선이 지금 여기 있나? 음... 4호선이 지금 연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당국에서 이렇게 연장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좋지만 여기 있는 수요가 이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으로 해서 이렇게 당김 효과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라는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큰 요소를 차지하고,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입주 물량과 미분양 같은 경우로 이제 우리가 입주 물량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아질 만한 것들이 있는지, 공급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또 하나, 유동성입니다. 지금 대출 계속 막고 있는데 완전히 막아버리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DSR도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나 매매가 지금 얼어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대출을 내서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지만, 대출이 필요 없는 15억 이상은 지금 별 영향이 없잖아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의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풀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양적 완화,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계속 찍어냈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계속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사람 누군지 색출해야 돼. 그게 바로 돈의 풀림에 있는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제가 여자니까 알려드릴게요. 옆집 엄마 그러니까 우리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옆집 애가 영유 다닌대. 그럼 영유 보내야 될 것 같고, 옆집 애가 무슨 학원 간대. 그러면 되는데, 또 옆집 엄마가 집 사서 돈 벌었대. 이런 돈 벌었대 이런 소리를 여러분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데 부동산하고 전혀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데 옆집 엄마 때문에 집을 사는 경우가 생긴 거죠. 지금 이게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집 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끌 이런 단어 심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집값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심리의 요소도 많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선 비교법이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거냐면 봐봐요. 판교, 강교, 동탄, 이가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세 개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것끼리. 판교는 강교랑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강교도 동탄하고 비교하는 게 싫어하고, 막 그렇죠. 다 싫어하는 건 알아요. 그렇게 되지만 9평의 최고가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우리 부동산에서는 비교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부산에 갔을 때 해운대 그 오르기 전에, 아니 해운대구가 그 강주 봉선동보다 가격이 싸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거기가 어떻게 올라? 이렇게 우리는 비슷한데 왜 안 올라? 이러면 반드시 올라요. 비교하는 거죠.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가격의 서열이라든지 연결성이 생겼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최고가 아파트, 대장주 아파트가 가격이 좌지우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평의 최고가 아파트도 되게 중요한 거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의 서열, 평당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평당가를 봤을 때, 평당가라는 건 뭐냐면 평당가, 그러니까 평수의 단가, 이 평당 2천, 평당 3천, 평당 4천, 이렇게 가격의 서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격의 서열이 되게 완고하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키 맞추기의 연결성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저평가되는 지역을 찾을 때 그때 조금 많이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만약에 강원도가 오르면 원주의 84의 최고가 아파트랑 강릉하고, 그 다음에 속초는 조금 뭐랄까 조금 그 해변가 있는 거 좀 제외하고 좀 찾아서 요거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 그리고 뭐 삼척이라든지 동해라든지. 근데 저는 이런 데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걸로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대구의 최고가 아파트, 부산의 최고가 아파트, 광주의 최고가 아파트를 비교하는 거죠. 얘네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가다가 얘가 삐끔이 오르면 얘도 따라가게 되고 얘도 따라가게 돼요. 비슷한 군들끼리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게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지. 야, 저쪽이 오르는데 여기가 안 올라?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구미 같은 경우에도 대구의 연결성, 포항하고 연결성, 강북, 경북이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고요. 그 연결성은 인구, 여기 탭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경부 라인을 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천안을 한번 눌러봐요. 지금 천안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아산하고 평택시가 지금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조금 오는 편이고 나가는 게 지금 서울은 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지금 여기서 천안에서 화성시랑 평택시랑 아산시랑 평택하고 아산하고 천안이 조금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전출입이라는 건 이사 갈 수 있는 또 요소도 되고 그렇지만 그 대구, 광주,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큰 덩어리에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되는 거지. 저는 그냥 탁탁탁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도를 못 쫓아오는 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또 떨어지면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왕초보들의 공부 방법 중에 지도를 빼놓으면 안 돼요. 제가 지도를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지도 보는 법. 저는 그냥 지도 봐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이렇게 지도를 보는 거지. 지도를. 그냥 바라만 보는 거지. 저기가 강남이 15억이고 인천 서구가 4억 7천 이렇게 인천 서구가 조금 어떻게 됐나 한번 또 보고 청라가 6억 9천이구나 청라가 좀 오르고 있나 하고 보고 오르고 있는 거는 변동률을 조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0월부터 조금 안 좋았으니까 그래도 조금 올랐네. 12월 16% 올랐네.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비교법으로 해서 어떤 저평가되는 지역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저평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수도권 같은 서울하고 수도권의 메인 입지 같은 경우는 저평가 지역은 없습니다. 거기는 워낙에 이제 가격으로 가격이 말해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이 평타 치는 평타 치는 법인데 이거 오타입니다. 잠깐만요. 목이 아프네. 요거 지금 말한 수요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평타 치는 것들이에요. 평타 치는 법칙. 요것만 알면 그냥 여러분 웬만해서 다 보셔야 돼요. 저는 네이버 부동산 아실 호갱노노 직방 이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평타 치는 법칙 중에서 신축 그 지역의 신축이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신축인데 주변 허허벌판이면 조금 그거는 조금 그런데 신축이면 평타를 쳐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도 비슷비슷하지만 좀 지방이라든지 광역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찾은다면 그렇게 되고,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초품화 괜찮아요. 먹고 들어가요. 서울은 초품화가 거의 없어요. 초품화 아파트 찾는 게 어려워요. 초품화 아파트 찾는 방법. 그리고 파리바게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벅스 좋은 거 알고, 스타벅스가 옛날에 스타벅스 수세권이라고 했는데, 얘네가 드라이브 스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파리바게트가 되게 안정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도, 그래서 파리바게트, 아까 무실동이잖아. 파리바게트, 빠바 있는 데는 요런데 아파트 끼고 있는, 이거는 말고 요런 데는 좀 눈여겨보세요. 빠바 있는 거 그냥 가보면 이거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여기는 빵집도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유천점, 교동점, 주변에 아파트가 좀 많아야 돼요. 끼고 있는 거, 이런 거, 포남주공, 포남점이 여기 있어. 포남주공이 여기 있는데, 청송 아파트, 이렇게 그냥 먹고 들어가요. 평타 치는 거예요. 평타 치는 거. 이거 고르는 거 좀 많으니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하고 브랜드 좀 많으면 좋아요. 세대수하고 브랜드. 레미안은 지방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레미안, 온천 사고요. 분양했을 때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게 보고 브랜드, 세대수. 1군 브랜드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거,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레자힐 외우자. 또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브랜드. 그래서 세대수 브랜드 이런 것들이 또 좌지우지를 하는 거죠. 세대수가 넓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좀 그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확률이 좋아요. 그리고 역세권은 좋죠. 근데 지방에 역세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를 하고, 만약 역세권이 있다면 또 좋은 역세권하고 안 좋은 역세권을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통망을 조금 공부를 하고, 여기 이제 뚫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분당선 뚫릴 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분당선 이렇게 뚫릴 때, 이렇게 뚫렸을 때, 제가 메탄관선역이 이게 몇 년도에 뚫렸지? 와, 그때 뚫리자마자 이 근처에 갭 투자를 했어요. 역세권 중에서 상권하고 결합되어 있는 게 좀 좋아요. 상권하고 좀 결합되어 있는 거. 상권이 없고, 상권을 보면 요걸 보면 돼. 이 빨간색이 있잖아. 빨간색. 여기 없지. 이런 거 어디서 들어? 이거 없지. 있지. 없지. 얘는 생길 거지. 얘도 없지. 얘 조금 있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세권의 좋은 역세권과 안 좋은 역세권 조금 구별을 해야 되고, 안 좋다기보다는 있는 것도 좋은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평타 치는 것 중에 일자리 대기업 있으면 평타 치죠. 지금 아까 누가 당진하고 서산 얘기를 하는데 평타 쳐요.
있으면 좋죠. 근데 광주 말고 그 어디야? 대구하고 부산은 대기업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거기가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부동산의 입지에 관련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왕초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질문들이 왕초보들이 질문해야지 이제는. 왕초보들의 방향성, 왕초보들의 방향성, 그 다음에 공부 방법, 투자 잘하는 방법.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신청했던 무료 강의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접수 뭐 1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또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소통하는 IMP 정지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